오늘도 야단만개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부탁드려요. 그럼 재미난 야담을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전남 구례 땅에 힘은 장사지만 머리가 조금 모자란 동우라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동우는 김대감 댁에서 머슴살이를 하였지요. 김대감은 구례의 제일의 갑부였지만 욕심이 사납고 거칠어 동우에게 매질을 하기 일쑤였답니다. 그래도 성실하고 착한 동우는 아무런 불평 없이 열심히 일을 했지요. 어느 더운 여름날 동우가 김대감네 인삼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둑어둑해지더니 굵은 장대비가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동우는 근처의 커다란 나무 그늘로 몸을 피했답니다. 무슨 비가 이리도 많이 오는가? 아직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그래도 비가 오니 참 시원하기는 하구나. 비를 맞아 시원해진 동우는 저고리를 툭 벗어서는 나뭇가지에 척척 걸쳐 놓았지요. 그리고는 내리는 비를 보며 휴식을 즐겼답니다. 한 반시간쯤 지나니 비가 그치는 것이었죠. 그제야 동우는 하던 일을 마저 하러 인삼밭으로 향했답니다. 헌데 동우가 깜박하고 그만 저고리를 걸어둔 채 가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동우는 바지만 걸치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갤 때쯤 김대감 댁 계집종인 모란이가 새참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새참을 보고 반가움을 참지 못한 동우는 손을 흔들며 모란이를 불렀지요. 모란이 아닌가? 그 새참 얼른 이리로 가져오게. 동우의 말에 고개를 돌린 모란이는 얼굴이 새빨개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동우가 글쎄 햇볕 아래 탄탄한 상체를 드러낸 채 자기를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머 망측해라. 동우, 지금 그게 무슨 꼴인가? 너무나도 당황한 모란이는 그만 발을 헛디서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지요. 동우는 냉큼 달려가 모란이를 부축해 주었지요. 아니 조심 좀 하지. 혹시 내 새참이 쏟아지지는 않았는가? 이 판국의 새참만 걱정되나? 그러게 저고리를 어디 두고 그런 꼴로 일을 하고 있나? 모란이는 입을 삐죽거리면서도 차마 동우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지요. 그런 모란이의 행동이 귀여운지 동우는 한바탕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게 비를 쫄딱 맞았더니 그만. 혹시 모란이 너 부끄러워서 그러는가? 몰라, 동우 너는 하여간 입이 문제야. 푼수처럼 말하는 동우에게 화가 난 모란이는 고개를 획 돌렸지요. 그 바람에 동우의 건실한 아랫도리에 눈이 가고 말았지요. 동우는 바지에도 비를 흠뻑 맞는 바람에 옷이 그만 다 들러붙어 있었답니다. 동우의 윤관을 그대로 보고 만모란이는 괜스레 얼굴이 벌개지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것 같았죠. 거참, 머리는 나쁜 것이 괜히 몸만 건강해서는. 하하하. 모란이 너. 내가 건강한 것에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모란이의 뾰족한 말에도 동우는 웃을 뿐이었죠. 동우는 한 손으로 모란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답니다. 헌데 동우와 손을 잡는 순간 모란이는 온몸이 짜르르 하는 것 같았지요. 그래서인지 온몸에 힘이 풀린 모란이는 그만 동우의 품으로 넘어지고 말았답니다. 둘은 알싸한 향이 풍기는 인삼꽃 사이에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지요. 사내라고는 아버지만 알고 있던 모란이는 그날 진짜 남자를 알게 되었답니다. 동우도 부드럽고 따뜻한 모란이에게 무척 설레이고 말았지요. 그래서인지 평소보다 온몸에 힘이 팍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성난 황소가 꽃밭에 뛰어든 격이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인삼꽃 향기를 맡으며 뜨겁고 황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우와 모란이는 인삼밭에서 보낸 시간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해서 둘은 틈만 나면 따로 만나 알싸한 꽃향기를 맡고는 하였지요.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대감댁 마님은 요새 궁금증이 늘었습니다. 평소 일만 하던 머슴 동우가 벙긋벙긋 웃고 다니니 궁금하지 않고 배길 수가 없었으니까요. 결국 마님은 김대감에게 넌지시 물어보았지요. 대감, 요새 동우가 입이 귀에 걸렸더이다. 혹시 이유를 아시나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소이다, 부인.
맨날 미친 사람처럼 벙긋벙긋 웃고 다니니 그 이유를 저도 알고 싶어집니다. 동우가 힘은 새도 좀 모자라지 않소? 뭐 그러려니 합시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김대감과는 달리 마님은 궁금함을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마님은 동우의 뒤를 밟아 몰래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동우는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인삼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새참을 가져온 모란이가 나타나자마자 둘은 곱게 저고리와 치마를 개어 나뭇가지에 걸어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인삼꽃이 흐드러지게 핀 그 위에서 청춘을 확인하는 것이었죠. 그 모습이 너무나도 열정적이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에그머니나. 저것들이 매일 저렇게 재미를 보고 있었구나. 기겁한 마님은 죄 지은 사람처럼 덤불 뒤로 몸을 숨겼지요. 그러면서도 눈은 빼꼼히 내밀어 동우와 모란이를 지켜보았답니다. 둘은 벌건 대낮부터 꽃을 세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니 손과 손이 꼭 움켜쥐는 것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었답니다. 어지럽게 휘감기는 모습에 마님은 심장이 두근거려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았지요. 동우와 모란이는 날이 어둑어둑해진 다음에야 내려갔습니다. 마님도 얼른 집으로 돌아왔지요. 하지만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동우와 모란이가 자꾸 떠올랐으니까요. 싱숭생숭해진 마님은 괜스레 대감이 원망스러워졌답니다. 얘 아무도 없느냐? 대감은 언제 돌아오신다고 했느냐? 네, 오늘 밤은 늦을 테니 내일 돌아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대감이 또 기생집에 가신 게로구나. 매일같이 기생집으로 나도는 김대감 탓에 마님은 도무지 여인의 행복을 누릴 수 없었지요. 그래서일까요? 마님은 밤만 되면 자꾸 동우가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동우의 탄탄한 등과 복근 거기다 우람한 팔뚝을 생각하면 자꾸만 허리심이 풀리는 것이었죠. 아이고 내 팔자야. 서방이 있으면 뭐하나. 매일 같이 독수공방이니 청산과부와 다를 바 없구나. 그렇게 마님의 한숨만 늘어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엌에서 간장 종지를 옮기던 모란이가 그만 허리를 삐끗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모란이가 아파 죽겠다고 드러눕는데 마님은 속으로 옳다구나 쾌재를 불렀지요. 아니 뭐라나. 허리를 다쳤다니 그것 참 큰일이로구나. 사람을 붙여줄 터이니 어서 저작거리의 의원에 다녀오도록 해라. 하지만 인삼밭에서 일하는 동우의 새참을 챙겨줘야 하는데 말이지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 너는 걱정 말거라. 아이고, 마님. 감사합니다요. 그럼 의원님께 한달음에 다녀오겠습니다요. 모란이는 마님이 붙여준 머슴들에게 부축을 받으며 의원을 보러 갔습니다. 그 사이 마님은 새참을 잘 차려서 짊어지고는 인삼밭으로 향했답니다. 아이고 마님, 새참을 직접 가져오셨군요. 이리도 황송할 때가. 우리 일꾼이 먹을 것을 가져온 것인데 황송할 게 또 뭐겠느냐? 이리 와서 좀 먹고 일하거라. 헤헤헤. 아이고 감사합니다요. 그리하여 동우는 마님의 가져온 새참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새참은 평소보다 푸짐했지요. 구수한 보리밥에 아삭아삭한 김치, 거기다 두툼한 고기산적까지. 정말 보기만 해도 침이 괴일 정도였답니다. 동우는 우적우적 새참을 먹어 치우고는 막걸리를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그렇게 새참의 술까지 해치우니 얼근하게 취기가 올라왔지요. 덕분에 동우의 눈은 점점 횟가닥 풀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여태껏 동우의 눈치를 살피던 마님은 은근하게 말했습니다. 인삼밭에서 일하느라 옷이 죄다 더러워졌구나? 이리 죽어라. 내가 빨래를 해다 가져올 것이니. 아이고 아닙니다요. 옷이 땀에 절어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요. 괜찮대도. 어서 이리 다오. 동우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마님 성화를 당할 수는 없었지요. 저고리를 건넨 동우는 순간 마님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보이는 것이었죠. 더 참을 수 없게 된 동우는 마님을 덜컥 안아들었습니다.
마님도 내심 좋아라 하며 동우의 품에 안겼지요. 그렇게 둘은 인삼밭에서 새롭고 짜릿한 경험을 하게 되었답니다. 아니 동우야, 너는 참으로 장사로구나. 내 살다 살다 너처럼 팔힘이 강한 사내는 처음 본다. 그리하여 마님은 모란이가 맛본 행복을 똑같이 맛보게 되었답니다.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 지나고 그 뒤로 마님은 동우의 얼굴만 봐도 그때 생각이 나 가슴이 벌렁거렸지요. 너무나도 설레이고 행복한 것 같았지요. 마님 눈에 동우는 너무나도 의젓하고 멋진 사내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마님은 자꾸만 생각이 많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낮에는 멍하니 먼 산만 쳐다보고 밤이면 툇마루에서 하염없이 별들만 바라보았지요. 동우의 탄탄한 복근이 꿈에서도 나올 정도였답니다. 해서 마님은 틈만 나면 모란이에게 저잣거리에 다녀오라며 심부름을 시켰지요. 그리고는 동우가 먹을 새참을 본인이 직접 가져가곤 했습니다. 물론 그 뒤로는 동우와 함께 꽃향기에 포옥 쌓이곤 했답니다. 그럴 때마다 마님은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하지만 동우는 점점 겁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렴 머슴이 마님이랑 놀아나다니요. 신분이 엄격한 조선에서 이는 자칫 큰 벌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해서 동우는 인삼밭을 매면서도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지요. 하지만 마님 얼굴만 보면 그런 걱정이 싹 사라지는 것이 문제였죠. 오늘도 마님이 가져온 새참을 맛있게 먹어치운 동우는 마님과 알콩달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막걸리를 마시고 취기가 벌겋게 오르니 너무나도 더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수 없이 저고리를 걷어제끼자 마님은 좋아라 동우에게 덤벼들었지요. 둘은 또다시 꽃냄새 그윽한 인삼밭에 누웠답니다. 동우야, 참으로 행복하구나. 너도 그러하느냐? 네, 마님. 저도 참말로 좋구만요. 그렇구나. 내가 좋다니 나는 더 좋구나. 그날도 마님과 동우는 해가 질 때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님이 가고 나면 동우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쉴 따름이었지요. 이러다 큰일 나는 게 아닌가 모르겠다. 대감님이 아시면 어쩌지? 아이고, 그 생각만 하면 다리가 후들거려서 살 수가 없구나. 동우는 이제나 저제나 들키지는 않을까 덜덜 떨면서 살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인지 동우는 하루가 다르게 피폐해져가만 갔답니다. 한편 모란이는 자꾸만 의심이 깊어졌습니다. 자기를 살살 피하는 것이 어딘가 동우의 거동이 수상해 보였답니다. 마님도 의심스럽기는 마찬가지였지요. 왜 자꾸 자기를 불러다 바깥 일을 시키는지, 그리고 그럴 때마다 마님은 또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이었죠. 분명 동우와 마님 사이에 뭔가가 있는 것이 분명했죠. 그리하여 모란이는 하루는 마님 심부름을 가는 척하면서 마님의 뒤를 밟았지요. 마님은 발걸음도 사뿐사뿐 마을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용히 뒤를 따라갔더니만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마님이 동우와 만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용한 인삼밭에서 마주친 둘은 보자마자 끌어안는 것이었죠. 그러더니 저고리와 치마가 휙휙 날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았죠. 이제야 둘의 비밀을 알게 된 모란이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요. 자기는 제껴두고는 저렇게 알콩달콩하게 지내고 있었다니. 모란이는 배신감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거기다 어쩜 그리 찰떡처럼 붙어 있는지. 그 꼬리 질투가 나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모란이는 저 연놈들을 어찌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동우는 몰라도 마님은 지체 높은 양반이고 상전이니 아무래도 신분 차이가 너무 컸으니까요. 평소처럼 우다다다 쏟아냈다간 크게 경을 칠 것이었습니다. 해서 모란이는 어떻게든 별 피해 없이 둘을 말아넣을 방법이 없나 생각해 봤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서 마님은 또다시 모란이에게 심부름을 시켰답니다. 저잣거리에 나가서 이것저것 사오라며 일거리를 잔뜩 던지는 것이었죠. 가만 보니 마님이 슬그머니 술상을 보는 것이 모란이가 가고 나면 동우를 만나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모란이는 오냐 잘 걸렸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다소곳이 다녀오겠다고 대답을 했지요. 마님이 나가고 나자 모란이는 쪼르르 김대감에게 달려갔지요. 대감님, 큰일이 나버렸습니다요. 뭔 일이길래 소란이냐? 어서 말해보거라. 아니 글쎄, 인삼밭에 나간 동우가 새참을 과식해서 배탈이 났답니다. 뭐 이놈이 인삼은 안 돌보고 밥을 축내. 그래놓고 배탈이나 내 이놈을 아주 혼구멍을 내야겠구나. 김대감은 평소 동우가 열심히 일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쌀만 아까워했지요. 거기다 아끼는 인삼을 소홀히 했다는 생각에 화가 잔뜩 났답니다. 그리하여 김대감은 커다란 몽둥이를 쥔 채 인삼밭으로 달려갔답니다. 아니 이건 또 무슨 일이랍니까? 김대감의 눈이 휘둥그레해졌지요. 아 글쎄 인삼밭의 동우가 부인과 니니나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하라고 보냈더니 아내와 정분이 나다니. 분노로 눈이 시뻘개진 대감은 몽둥이를 마구 휘둘러 동우를 개패듯이 때려주었지요. 동우는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빌었지만 대감의 몽둥이질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동우를 후려팬 김대감은 그만 자기 성질을 모시겨 뒷목을 붙잡고 쓰러지고 말았지요. 그때까지 두려움에 떨던 마님은 얼른 동우의 소매를 끌었습니다. 동우야, 천우신조로구나. 이 틈을 타 도망치도록 하자. 아이고, 쓰러진 대감님을 두고 제가 어딜 갑니까? 저를 때려도 주인마님은 주인마님 아니겠습니까? 제가 집까지 모셔야겠습니다. 마님은 한사코 말렸지만 동우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결국 몽둥이에 실컷 얻어맞은 동우가 대감을 업고 돌아왔지요. 그 뒤로 김대감은 끙끙거리며 자리보전하는 신세가 되었지요. 당연히 그 좋아하는 기생집도 못 가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반면 마님은 집안 살림을 모두 차고 앉아 떵떵거리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집안 가솔들도 마님의 말을 하늘처럼 떠받들게 되었지요. 반면 김대감에게 둘의 사이를 일러 바친 모란이는 날벼락을 맞고 말았지요. 김대감에게 들켜 하마터면 크게 경을 칠 뻔한 마님이 모란이를 그냥 두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최하급 계집종이 된 모란이는 화장실 분뇨를 치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덕분에 다른 머슴들도 모란이를 보면 코를 틀어쥐고 피해 다녔지요. 모란이는 골이 잔뜩 났지만 별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가끔씩 동우가 모란이를 위해 먹을 것도 주고 옷감도 몰래 가져다 주고 해서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었습니다. 단숨에 집안 권력을 틀어준 마님은 남편 김대감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지요. 하지만 밤이면 동우를 안방으로 불러 전보다도 덕계가 쏟아지는 시간을 보내곤 했답니다. 김대감은 화가 나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누워서 부인의 수발만 기다리는 신세라 별 도리가 없었지요. 그렇게 집안과 머슴 똥우까지 차지한 마님은 훨씬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옛말에 사람은 남의 눈에 티는 잘 봐도 제 눈에 들보는 살피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 자기 행실을 뒤돌아보지 김대감은 주변 사람들의 허물에만 분노하다 크게 그르치고 말았지요. 우리는 부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항상 스스로의 행적을 뒤돌아볼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